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가 게임물 등급 분류 안내를 받으면서 메타버스 플랫폼 규제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가상 세계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게임과 유사성이 있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메타버스 산업이 급성장한 데 비해 그에 대한 법과 제도가 따르지 못하면서 산적한 과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메타버스 플랫폼이 게임으로 분류가 되면 게임하면서 돈을 버는 플레이 투 언 게임을 국내에서 서비스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국무조정실과 문체부, 과기부가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를 두고 논의를 했습니다. 메타버스 안에 게임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메타버스를 플랫폼으로 본다는 점에선 세 개 부처 모두 동의를 했는데요. 메타버스 내에 게임 요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추후에 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메타버스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면서 투자를 하고 있죠. 정부가 올해 5천억 원 이상의 재정을 메타버스 산업에 투입한다고 밝혔고 업계들의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우리나라의 메타버스,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가 메타버스 활성화고요. 메타버스 특별법까지 발의된 상태입니다. 시장조사 업체 이머전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매년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 규모가 오는 2028년 8,289억 5천만 달러, 약 991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부도 그러한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메타버스 플랫폼 발굴 지원, 메타버스 관련 한류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인재 양성, 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죠. 글로벌 시장 점유율 12위로 추정되는 국내 메타버스 산업을 2년 뒤 5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전문가 4만 명 양성, 매출액 50억 원 이상의 메타버스 공급 기업 220개 육성 등의 목표도 세웠습니다. 그와 동시에 메타버스 윤리 정립과 법 제도 정비 등의 필요성에도 공감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메타버스와 관련된 법을 정한다. 이 과정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제페토가 불을 지폈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제페토에 게임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게임물 등급 분류 안내를 한 것 때문에 메타버스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우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메타버스가 게임이냐라는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비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적 요소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초반에 제페토에서는 사진을 찍고 피드를 공유하는 SNS와 같은 활동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 몇몇 월드에서 1인칭 슈팅 게임, 역할 수행 게임 등을 진행하고 있어서 게임물 등급 분류 안내를 받은 것인데요. 하지만 제페토는 게임이 아닌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도 등급 분류 신청 기한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메타버스를 어떻게 봐야 할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부 기관에서도 메타버스를 플랫폼으로 보는 것에는 같은 시선에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 요소가 있다는 부분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은 메타버스는 플랫폼으로 봐야 한다입니다. 메타버스에서 창작자와 이용자들이 새롭게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면서 창의적인 활동이 이어지는데 규제를 한다면 자칫 이런 부분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메타버스 플랫폼은 신산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기존 게임 규제로 들여다보면 안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메타버스 내에서 게임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는 명확하게 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것처럼 메타버스가 게임으로 분류가 되면 복잡해집니다. 게임등급위원회의 등급심사 규제에 적용되기 때문에 메타버스 산업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맞습니다. 메타버스 내에서 사용자들이 만드는 게임에 대해 사전적으로 등급심사 규제가 적용된다면 그 게임에 대해 일일이 심사 비용과 서류를 준비해서 등급심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서비스가 제한될 것이고 메타버스의 생태계는 활성화되기 어렵겠죠.
사실상 심한 경우에는 국내 서비스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 투 언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메타버스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게임과 신성장 플랫폼 사이에서 정의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올해 연말 정도면 메타버스와 관련된 윤리, 법 부분들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과기부 관계자가 메타버스 윤리 원칙이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 교재, 메타버스 기업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등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을 정도로 관련 부처, 전문가, 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많은 토론회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토론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들어보면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메타버스는 엄연히 신성장 플랫폼이다라는 의견이 많은 편이긴 합니다. 게임으로 메타버스를 바라보면 메타버스 산업은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요. 메타버스가 게임으로 정의될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발전은 필요합니다. 현재 메타버스가 핵심 기술이 아닌 재미 용도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 한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실생활과 연계된 원격 진료 같은 메타버스 환경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 메타버스 기술은 화상 채팅과 별 차이가 없다. 대부분의 메타버스 활용은 재택근무에서 하는 화상회의 등에 국한된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는데 이 메타버스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생태계가 구축돼야 합니다. 메타버스 내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판매하고 결제가 이루어지고 광고를 하는 등 다양한 경제 주체의 창의성과 자유로움이 지속되는 환경 안에서 적당한 규제가 나와야 되겠죠. 실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계자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이런 곳에 오셔서 기술 발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메타버스 산업이 특유의 신성장 산업이라는 것을 어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